부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대 1 정도. 9대 어디? 미국이 9입니다. 미국이 9입니까? 네, 네. 오, 네. 장사가 잘 되는 가격을 사시겠습니까? 안 되는 가격을 사시겠습니까? 잘 되는 거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 돈 버는데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미국 주식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뭐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 조정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빠진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도 델타 변이에서 자유롭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실물 경제 지표는 안 좋다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는 뜨거운 이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첫 질문인데 굉장히 좋은 질문 하신 겁니다, 기자님. 왜냐면 이런 거 잘 안 잘 물어보시고 찍었나요?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막 뭐가 사면 올라갈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락다운 걸리면 샀던 일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더 많이 봤죠. PC를 더 많이 봤죠. 근데 스마트폰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애플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 세계 10억 명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 애플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PC로 뭘 합니까? 작업을 하겠죠? 뭐 어떤 작업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PPT 같은 화면에서 뭔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문서. 근데 그것도 역시 MS라는 기업이 또 굴제 기업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밖에 못 나가면 물건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아마존 통해서 일단 구매하겠죠. 네. 또 한 가지, 그럼 우리가 밖에 못 나가지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까요? 유튜브에서 하겠죠. 구글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여행 갔었는데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같이 또 나누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기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시가총액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분의 1입니다. 미국 시장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가면서 장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기름을 부었죠. 뭐냐면 나라에서 부양책을 피면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결국에는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S의 어떤 구독자가 되거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존을 구입도 하고 계속 돈이 돌아가는 게 여전히 이런 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업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계속 순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기업도 올라왔지만 혹시 여행 관련주가 많이 빠지 않았습니까? 뭐 크루즈, 항공주 그런 종목 전부 다 합쳐갖고 해도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빠져봤자 별로 시장에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과정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그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맞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계시던 분이 아마 미국 증시를 보면 아니 여기는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다 보니까 그래프 보면 아찔해요. 이게 막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소공포증, 증시가 고소공포증을 느낄 수도 있다. 너무 높게 올라와서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원래 미국 증시는 9월 달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9월 달에 들어가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높은 주가 그래도 여전히 투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근데 우리 기자님이 9월 달 퍼포먼스를 어떻게 아셨는지. 네, 통계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한 70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안 좋은 달이 9월인데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럼 10월은요? 11월은요? 12월은요? 내년 1월은요? 보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달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달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년 1월까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말 3, 4개월 봐야 되잖아요. 그럼 3, 4개월 동안에 11월, 12월, 1월 달은 안 좋았을까요? 좋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연말 효과, 연초 랠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9월만 보시면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잘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달 시장이 올라온 이유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극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됐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올해부터는 이런 통계는 깨질 것이다. 깨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9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무서워서 못 산다? 그런 얘기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나는 매입하지 않겠다.
나눈 말로 들려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하면 기업이 이익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만약에 가게를 매수할 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사시겠습니까? 안 되는 가게를 사시겠습니까? 잘 되는 거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서 기업들이 돈 잘 버는 기업 사셔야겠죠. 근데 미국 기업이 돈 잘 벌면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 많이 올라와 있겠죠. 주가 올라온 이유가 실적이 좋아졌고 올라온 거구나 이해하시면 전혀 무서울 게 없는데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 차트만 보시다 보니까 무서운 거 아니야?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 실물 지표가 잘 안 나올 때 거꾸로 주가가 오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정상적이라면 원래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어떤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고정관념 같은 걸 깨버리는 상황. 그래서 뭐 당장 9월 1, 2일 정도에 나왔던 그런 지표들, 미국 날짜는 9월 1일에 나왔던 지표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오히려 나스닥은 거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러면 실물 경제가 혹시 거꾸로 좋아지면 그럼 주가 떨어지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나스닥 쪽에서 잔치는 더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더 약간 가라앉아야지만 테이퍼링이 지연될 것이고 테이퍼링이 지연돼야지만 결국에 금리 인상이 약간 지연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좀 잔치를 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표가 안 좋은데 장이 올라가는 거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모순이 아니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물론 뭐 제조업 지수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 고용지표 중요하고 다 봐야 되지만 결국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가장 두려운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장이 올라가 너무 당연한 건데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하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테이퍼링이 가장 만만하겠죠. 일단 좀 자산 매우 축소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금리 인상 가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잠깐 안 좋아진 것들은 약간 우려가 커지겠지만 결국에 지금 미국 경기를 좀 길게 보면 한 1년 동안에 길게 보면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글로벌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게 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약간의 우려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우려가 보게 되면 예전에 어떤 거였냐면 도대체 연준이 언제 테이프를 하는 거지? 언제 금리 인상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통이죠, 불통. 불통의 모습. 그러니까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이 나온 다음에 결국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거죠. 1년 내내. 막 언제 금리 살 거야? 말 거야? 막 계속 얘기를 오가면서 결국 그 해 2015년 겨울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투자자들 분들이 원하는 거는 금리 사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언제쯤에 하는 것을 소통하는 거. 그래야지 뭐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최악의 우리의 적 금리 인상도 제가 보기에 우리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망가뜨리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좀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테이퍼링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꾸로 이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을 했더니 그때 주가가 미국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는 사실 박스권에 빠졌잖아요. 그때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디커플링 그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그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 같이 이렇게 테이퍼링 할 때 같이 이렇게 즐겁게 좀 잔치를 하는 테이퍼링이 오히려 주가를 계속 부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 박스피라고 했던 오명이 있었던 시기에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 한국은 그냥 2, 3년 동안에 제로였습니다. 플랫하게 움직였고요. 플랫했죠, 진짜. S&P 500이 72%가 올라갔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상당히 모르시는데요. 아마 다 여러분들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구글에서요. MSCI 코리아 인덱스 치시고 그 딱 문서가 열리거든요. 거기 보시면 실적이 나와요. EPS 나오는데 한국도 EPS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EPS가 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가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한국은 그랬고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자님 최근에 MSCI에서 발표한 그 리포트 본 적 없으시죠? 네. 제가 봤는데 똑같은 그런 모습이 박스피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줍니다. 지금 EPS로 갔을 때요? 실적이 약간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하나 그래도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EPS 전망을 보면 올해도 계속 오르고 내년에도 계속 오른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그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죠. 네네. 과거에 그 박스피 시절에도
삼성전자는 무조건 매수할 종목이고, 네네.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았고, 주가는 쉬었죠.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이 맞다, 외국이 틀리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보통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의 메이저라고 하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보통 보는 자료를 가져와서 보는 건데, 한국에서 뭐라 하든 간에 지금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는 미국이 제일 앞서가지만 네. 국내 쪽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 과거에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의 그 리포트가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주분들은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네.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굴지의 기업 애플이 지금 3천조 원의 그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애플도 매도 의견이 4건이나 있습니다. 어. 팔라는 거죠. 네.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고 틀리면 그걸 책임지는 게 미국 국가의 어떤 습성이죠. 근데 한국은 뭔가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아, 네. 이걸 레포트를 내보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보유 의견 내보내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이후에 욕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약간 좀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리포트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MSCI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약간의 슬로와 다운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가의 흐름이 지수의 흐름들이 좋아질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가장 안 좋게 보는 국가 참고적으로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 가장 안 좋게 봅니다. 중국. 예, 중국을 가장 왜 안 좋게. 그렇죠? 네. 중국이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슈가 규제에 대한 위협, 네. 예, 규제 리스크 가장 큰데요. 사실 이런 얘기하고 좀 뭐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얘기하고 실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중국이 이 기업을 과연 숨통을 조일까를 우려해야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강한 게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마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나온 조치가 다겠지 앞으로 더 자해 행위를 해서 이 미국하고 자꾸만 그렇게 되면 격차가 벌어질 텐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 쓴다면 누가 중국에서 창업을 할 것이며 누가 해외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를 할 것이며 이러겠느냐. 설마 이 규제대로 계속 가겠냐.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된 거고 지금 투자할 때다. 뭐 심지어 캠피셔 같은 분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지금이 살 때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다. 예, 아직 안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이나 중국 정부가 뭘 원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저도 전문가가 뭐 중국 전문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텐센트,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텐센트는 아시겠지만 주요 주주가 남아공에 있는 네스퍼스라는 기업이에요. 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알리바바 역시 그 소프트뱅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의 토종 어떤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은 네. 뭔가 조금 억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 타겟이 아닌가. 그러니까 노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자금이 들어간 기업, 토종 기업이 아니면 좀 뭔가 억제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아니고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억제할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 모습이 결정이 되었고 어쨌거나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하지 마. 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상장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에 단초를 말했던 기업이 디디 글로벌이었잖아요. 네. 이게 딱 상장하자마자 뭔가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중국 분명히 경고했잖아. 디디 글로벌은 언제 했어? 이렇게 하면서 뭐 약간 했었는데 네.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했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디디 출싱하면 사실 중국을 어쨌든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 그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규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 규제의 첫 번째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소비자가 이용할 때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디디 글로벌요 7억 6천만 명이 쓰고 있는 앱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마. 옥죄면 그 사용하신 분들은 불편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서 지금 당장이라보다는 딱 이제 가이드가 나오겠죠. 이러한 기업들을 하지 말고 하고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하기 말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기업 뭐라 하니까 말하면 저한테 많은 글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2002년에 미국을 물렸고요. 2003년에 중국을 물렸는데 그 물리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기업은 거래 중지시킬 때 보통 막 움직일 때 시장이 뭔가 변동성이 커질 때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중국은 뭐냐면 중국 당국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정지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기업도 3년, 4년, 5년까지 그냥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 거래를 뭔가 옥죄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2003년도에 아 이걸 물려야 되나 생각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모르신 분들은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첫 번째 이걸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보통 상한가가 10%로 묶여 있습니다. 네. 아실 겁니다. 근데 네. 미국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상한가 있는 국가가 좋은 거 아니냐, 위험성을 방지해서. 천만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거의 상한가 엮여 있는 국가가 베트남, 중국에는 거의 없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그 선진 시장이 아니라는 걸 보통 보여주는 어떤 가이드가 쳐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많은 주식들을 거래하시면서 투명성이 다 보장되어 있는 국가에 투자하시다가 갑자기 중국의 어떤 그 막혀 있는 쪽으로 간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중국이랑 연관이 돼서 이제 미국과 한국 투자를 선택할 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풍선 효과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엄청나게 하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아니 이거 더 이상 중국에 투자를 못 하겠는 걸 이 돈을 빼갖고 딴 데로 옮겨야겠다. 그런데 개도국에 어차피 들어가 있는 비중은 그대로 두니까 지금이야말로 풍선 효과로 이 돈이 한국 같은 나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견해는 아니다. 이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좀 이제 투자를 기피하면서 선진국으로 다 몰릴 것이다. 이 풍선 효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도 또 견해가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풍선 효과라는 자체가 네. 그냥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뭐 좀 뭔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쪽에 들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첫 번째 그 옮기는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 통화도 봐야 되고요. 통화 지금 한국이 올라갔다가 좀 안정됐죠. 굉장히 좀 취약한 구역 네. 국가로 알려지고 있고 그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어떤 국가의 실적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찾아봐도 풍선 효과라는 걸 빗대 보면서 어떤 국가를 갈지 파악해 봤을 때 유럽이냐 미국이냐 이머징 마켓이냐 한국이냐 다 찾아보면 미국 선진국 외에는 덕봉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이저 외국인들이 어디로 갈지를 보시면 좋은데 메이저 갈 곳은 한 군데다. 미국 및 유럽 선진 국가를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통계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들은 여전히 아마 수혜주는 미국이나 유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몇 퍼센트 가져가고 한국 주식을 몇 퍼센트 가져가고 이런 고민들, 뭐 중국도 몇 퍼센트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퍼센트를 뭐 저는 이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100대 0도 괜찮습니다. 지금 비중 어떻게 나라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몇 뭐 퍼센트씩? 한국 분이니까 한국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9대 1 정도. 9대 미국이 9입니다. 미국이 굽니까? 네, 네. 오, 네. 역시 소신 있게. 네, 아니 저 수준이 이렇게 하니까 뭐 너는 뭐 미국 주식 미쳤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미나가 할 때 물어보거든요. 앞에 다가 오시면 제가 미국 기업을 아는 기업을 30개 이상 적으라고 그러면 10분 중에 5분은 적어냅니다. 네. 얼추 15개 이상 적어내거든요. 뭐 애플부터 아마존부터 뭐 구글, 페이스북 쫙 적어내요. 뭐 나이키 적고 스타벅스 적고 내가 맨날 가는 데니까. 그런데 똑같이 중국 기업을 적으라고 그러면 적지 못합니다. 네. 항상 뭐 제약인가 뭐 이런 거 어소프리하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미국 기업이라고 칭할지언정 그 기업들이 한국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낯설지 않잖아요. 익숙함. 네.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굳이 국경을 나눠갖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국경이 어딨냐. 네. 수익 돈 버는데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나이키가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 나이키가 미국 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이 아니야라고 배척할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튜브를 배척해야 될까요? 생각 안 합니다. 이 어느 순간에 와서 지금 국경을 따질 필요가 없이 우리의 익숙해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뭔가 조금 더 만약에 영어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나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90% 미국 담고요. 네. 10%는 약간 거기에 편중돼서 약간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 반사익이 좀 노리는 그런 기업도 가져가시면 딱 좋을 거로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겠죠, 제가. 여기에 이제 네. 반론을 이제 우리나라 네. 주식 투자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저희 경제한방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별로 안 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다 투자의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우리 빅테크에서 우리가 모자란 게 뭐 있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반도체, 배터리 다 우리나라 그 핵심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투자를 지금 할 때가 아니냐.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평가돼 있죠. 많이 떨어져 있고 늘 저평가돼 있었고요. 네. 고평가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없었죠. 네. 아니 뭐 그냥 뭐 재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좀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고 분단 네. 국가니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는 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네.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ESG 아시지 않습니까? ESG 얘기하면 그만 착한 기업 좋아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업 그만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ESG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나 선진국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사실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정부하고 뭔가 같이 연루가 돼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많죠, 국내 기업들. 네. 그다음에 주주친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당을 늘리거나 매년 배당을 늘려주고 있고 바이백을 해서 뭔가 주주를 위해서 환원한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시 또 봅니다. 조직 문화가 말이죠. 열려있는 조직 문화, 뭔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더 나가서 환경, 더 나가겠죠.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잣대를 들여낸다고 그러면 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다 그걸 초월해갖고 국경을 너무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업들 딱 줄 세워놓고요. 이런 기업들은 ESG 관련된 좋은 기업들 구분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9대1 얘기하지 않아도 나올 것 같아요. 9대1이.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원화 베이스의 자산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왜냐면 우리가 글로벌 이런 흐름에 동참하려고 그러면 달러 자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국경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무섭습니까? 그냥 가져가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 9대1이 아닌가를 누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자, 그러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혹시 있다면? 미국 시장 접근할 때요? 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 외형을 보고 많이 판단하시잖아요. 우리 네. 박 기자님 워낙 출중하시니까 외모가. 저는 이제 제가 세미나에 여러 번 나갔는데 제가 세미나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의 모습을 상상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뭔가 샤프하거나 막 이렇게 막 영어 발음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막 옆에 아저씨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식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이 많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 외형에 너무 집착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무서워. 120년째 올라온 시장이거든요. 지금 모습이. 그 동력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주가 모습만 보시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 많이 내려와서 뭔가 헤매고 있는 거. 근데 절대 못 올라가거든요. 미국 첫 번째 원칙은요. 일단은 많이 올라온 것을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많이 올라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올라온 모습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게 미묘로 분리가서 올라온 건 아니겠죠. 네. 뭔가 우리가 투기의 목적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올라온 목적이 이익 관련된 거라고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투자하는 게 맞는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때로는 내려간 종목들은 좀 멀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국과 한국 시장과의 비교에 대해서 1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뭐 사야 돼?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장우석 본부장님께 여쭤볼 생각이거든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2편에서 더 자세하고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15%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물려도 배당은 들어옵니다. 매월. 아니면 매 분기마다 그냥 가져가시면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왜 못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Round one, fight.